안녕하세요. 3회차 기출보건 문제의 두 번째 과목 CS 전략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설계와 작성 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허용된 서비스 변동 정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그죠? 2번은 에러 병목과 같은 다른 프로세스상의 특징을 추정하고 파악해야 한다. 그다음 3번 프로세스 차트 형식은 시간과 활동의 흐름, 시계열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전체 부서가 아닌 특정 부서가 작업을 전담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 전체 부서의 모든 부서가 다 참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전방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 모두 다 참여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접점 종업원과 내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고 전반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VOC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먼저 볼까요?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장점. 고객의 요구와 기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VOC를 통해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죠. 개별화된 서비스 응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각자의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VOC 같은 경우는 고객의 불만의 소리라고 하죠. 그죠?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주차가 불편해요. 주차가 불편하다. 이런 VOC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 특정 고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VOC는 일반적으로 불만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차별화, 개별화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표준화하기 위한 건가요? 표준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차별화, 개별화가 아니라 표준화다 기억하시고요. CRM의 한계를 극복하여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닌 뭐예요? 고객의 실제 성향을, 고객의 실제 소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3번 가격 전략 중에 이제 가격 책정 전략이죠. 그죠?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처음에는 경쟁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먼저 제시한 후에 점차 높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뭔 것 같아요? 침투 가격 전략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34번 고객 경험 관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경험 관리 같은 경우는 고객 중심적 프로세스 맞고요. 고객 상호작용 순간 접점에서 시작을 하죠. 고객이 기업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고객의 기대와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 곳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선행적인 성격을 가진다. 5번 고객의 욕구가 아닌 기업의 목표 자체가 초점이 되는 거. 이거는 뭐죠? CRM에 대한 얘기죠. 조금 더 읽어보시면 바로 CRM이 나오죠. 그래서 마케팅과 교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다? CRM의 특징이다. 그래서 후행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5번. 서비스 상황에서 고객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패트릭이 제안한, 그죠? 우리 SERV, PERVAL이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죠. 제안한 5가지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 고객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죠. 그죠? 그 모형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품질, 정서적 반응, 금전적 비용, 그 다음 명성, 재거래. 저는 재거래 같은데, 그죠? 재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5가지 차원은 첫 번째가 품질, 그 다음에 정서적 반응, 금전적 비용, 그 다음에 행동적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성. 이 4가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찾는 게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죠. 36번.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여 수준.
관여 수준에 따른 유형 중 고관여도 관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우리 고관여도와 저관여도가 있죠. 그죠? 저관여도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낮다는 거. 주로 조금 싼 제품들. 그죠?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이죠. 그죠? 근데 고관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는 정보 탐색자이다. 그래서 비싼 것일수록 뭐예요? 우리가 정보 탐색을 많이 하죠. 소비자는 목표 지향적인 정보 처리자이다. 3번에 집단의 기본과 가치는 제품 구매에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보 탐색을 많이 하고 관심도를 많이 기울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저관여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소비자는 능동적 수신자이기 때문에 태도 변경을 위한 광고 효과는 약하다. 고관여도 제품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소비자는 기대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다수의 속성을 검토한다. 37번 풀겠습니다. 2005년 IBM CS 포럼에서 발표된 소비자의 태도 변화, 추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시장의 구조 조정이 일어났죠. 지금 연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소비자의 가치 변화,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을 이때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굉장히 심화되었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승인과 거부감이 감소되었나요? 증가되었죠. 그죠? 증가되었다. 38번. 서브컬의 5가지 갭 모형 중 갭 4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갭 4는 뭐죠? 기업에서 고객에게 무엇을 한 거죠? 약속을 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무엇으로? 광고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에 따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켜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고객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기대조사는 1번에 대한 해결 방책,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은 3번, 서비스 업무의 표준화는 2번, 그 다음에 기술 직무의 적합성 보장도 이거는 3번 해서 각각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 1948년 미국 심리학자 버트럼 포로, 이게 포로 효과라고도 해요. 성격 검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혈액형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부분과 관련된 거. 진단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증명한 이론이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 테스트를 하고 이후 결과와는 상관없는 신문 점성술이란 내용 일부만을 고쳐 다음과 같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나누어 줬다. 당신은 남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바로 반음 효과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포로 효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헤일로 효과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스티그마 효과도 나온 적 없고요. 플라세보 효과도 없고요. 링겔만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죠? 반음 효과, 포로 효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0번. 계획 수립 기법 중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라. 그죠?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상황 대응 계획법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계획법. 그래서 답은 우리가 다 라가 되겠습니다. 2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1번. 정량조사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량조사는 표본이 많나요? 적나요? 표본이 적죠. 보통 적다. 그래서 6명에서 뭐 12명 정도. 굉장히 정성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유연성 있다. 다목적성 맞을까요? 신뢰도 측정, 자료의 대표성, 자료의 객관성.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죠. 정량조사와 거리가 먼 것. 뭔 것 같아요? 유연성이죠. 그죠? 유연성은 정성조사에 대한 거. 정성조사의 특징이에요. 특징. 나머지 다목적성과 신뢰도 측정과 자료의 대표성, 그다음 객관성은 다 어떤 것에 대한 장점? 우리 정량조사의 장점이다.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량조사의 장점. 그다음 정성조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유연성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 소리를 듣는 거니까 현장성,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죠. 그죠? 심층성과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죠. 그죠? 그리고 조사 결과 해석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근데 정량 조사의 단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표본이 크니까.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죠?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징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단점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그다음 42번. 레이나르츠와 쿠머가 제시한 충성도 전략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보기 보시면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제한되어 있대요. 낮은 잠재 이익을 가지고 있다. 지갑 점유율이 낮대요. 낮으면 상량, 교체 구매를 유도해야 된다. 해당하는 게 우리가 1번. 1번 우리 따개비라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따개비. 따개비가 뭐죠? 바위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익은 주지 않으면서 딱 붙어 있는 사람. 근데 그 백화점을 예를 든다면 와서 물건은 사지 않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개비 1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거래 고객이면서 높은 수익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나비,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고객들이 쇼핑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게 한 번 와서 1억이나 2억 정도의 뭐 몇천만 원을 쓰고 가는 사람,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버터플라이라고 한다. 회사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높고 높은 잠재 이익이 있어요. 태도적인 충성도가 아니라 거래적인 만족을 달성하기 하도록 해야 하는 유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거래 고객이면서 수익도 높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진실한 친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높고 높은 잠재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거래이면서 낮은 수익이야. 그죠? 거래도 단기인데 수익도 낮아. 이런 고객은 필요할까요? 그죠? 좀 필요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일단 낮아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더 이상의 투자가 불필요한 유형이다. 그래서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한계 고객에 해당하는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객을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3번. 자료 수집 방법 중 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죠? 관찰법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표본이 많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조사 대상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자료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2번 조사 대상자와 면담 또는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관찰만 하면 되니까.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쉽나요? 그죠? 얘는 틀렸죠. 그죠? 우리가 관찰할 때는 소수 대상을 적은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이거 틀린 거고요. 행동에 대한 내면적 요인의 측정이 불가능하죠.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에 대한 장점이 이렇게 있고요. 대화가 불가능한 부분, 그죠? 까지도 불가능해도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한계점으로 보면 내면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 소수를 대상으로 함으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관찰 시점과 기록 시점의 차이에 따른 뭐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 고객 만족도 측정 원칙 중 보기에 대한 설명. 에 해당하는 거. 고객의 니즈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해야 되고 현재도 해야 되고 미래에도 해야 된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원칙은 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도 했어야 됐고 현재도 하고 미래에도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도 측정 원칙 3원칙이라고 하죠. 그죠? 3원칙. 속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정확하게 해라, 정량적으로 조사해라, 계속해라 해서 요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량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의 원칙은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표본이 정확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질문이 맞는가, 방법이 적절한가, 담당자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바로 정확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5번.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중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서비스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두 가지가 탐색 품질하고 하나는 뭐죠? 경험 품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죠. 그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제품의 속성으로 색채, 스타일, 가격.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탐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험적인 것은 입어보고 먹어보는 거. 직접 내가 체험해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46번. 스콧과 미셸이 제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보시면 조직원들의 행동을 통제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기능은 조직원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표출을 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넓혀가는 장점이 있다. 역할을 한다. 종업원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주요 수단. 종업원들의 동기 유발을 촉진시키겠죠. 그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기능이에요. 받지 않는 기능이 아니고. 47번. 카노의 품질 모형이죠. 그죠? 뭐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다음 가에 들어갈 거. 가가 지금 여기 있네요. 가가 지금 2선이죠. 만족을 시켜주려면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만족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품질 요소라고 합니다. 역품질 요소. 그러면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이성 같은 경우는 만족해도 충족되어도 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만족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쪽은 어떤 품질이에요? 일원적 품질이죠. 그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원적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원적 품질이 아니라 당연적 품질이 여기 가고요. 일원적 품질 같은 경우는 품질은 여기 다에 갑니다. 불충족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불만족이 나오고 충족되면 만족이 나오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일원적 품질. 그 다음 무관심 품질은 여기 동그라미 속이 무관심 품질. 그죠? 매력적인 품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 만족시켜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만족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력적인 품질이라고 한다.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서브컬의 5가지 품질에 따른 차원별 설문 내용 중 공감성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공감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 소비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 소비자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소비자에게 편리한 업무 시간을 운영하는 거,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원의 전문성은 그냥 확신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49번. 서비스 수익 체인 구성과 관련해 외부 표적 시장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 지금 이 문제 유형은 거의 한 3번째 푸는 것 같아요. 보시면 표적 시장에는 고객이 있다고 했죠. 그죠? 고객을 만족시키면 충성도가 올라가고,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간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전략을 찾으면 돼요. 만족하면 고객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되죠. 그죠? 고객이 유지되고, 주의 권유하고, 재구매 일어나고, 긍정적인 구전하고, 정보 제공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다음 50번. 의료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의료 서비스는 의사결정자가 다양하다. 이거 맞죠? 그죠? 다양하죠. 의료 서비스는 얘가 답이에요. 수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위암 환자가 몇 명 발생할 것입니다. 라는 수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의료 서비스의 비용은 직접 지불이 아니라 간접 지불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기대와 실제 성과 간에 대부분 일치하는 게 아니라 불일치가 크다.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형적인 제품이 아니라 뭐예요? 무형적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51번.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소비재 분류 중 우산, 그 다음에 수선 품목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변화래요. 갑자기 필요한 거 뭐예요? 긴급하죠. 그죠? 긴급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위에만 읽어도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긴급할 때 구매하는, 이미 지문 안에 또 답이 있어요. 긴급할 때 구매하는 제품으로 비가 내릴 때 우산, 첫눈이 올 때 부츠와 삽. 이거는 뭐다? 긴급 제품이다. 그 다음에 52번.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종류 중 고객화 위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고객화 위주니까 어떤 서비스예요? 조금 고객 맞춤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하고 문제를 푸시면 1번 고객의 욕구가 서로 다양하고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설계한다. 맞죠. 그죠?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일관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죠. 그죠? 왜? 1대1로 해야 되니까. 욕구가 다 다르니까. 가령 뭐 미장원이다 그러면, 그죠? 미용실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커트하는 사람도 있고요. 펌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 염색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욕구를 표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3번에 기능 위주 전달 시스템보다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그죠? 그 다음 계획과 관리가 중요하며 우리가 FERT, CPM, 그 다음 칸트 차트 등과 같은 관리 기법을 이용한다.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젝트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만들 때, 기획할 때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은 프로젝트 위주의 전달 시스템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서비스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서비스 패러독스는 뭐죠? 서비스를 공업화시켜서 문제가 된 거죠. 기술이 복잡해졌다. 서비스가 이질화된 건가요? 아니면 표준화된 건가요? 동질화된 건가요? 동질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이다. 그래서 3번의 표준화,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 그 다음에 인간성 상실. 여기까지는 다 답이 맞죠. 그죠? 2번에서 이질화. 가끔씩 변하는 게 또 어디가 변해요? 표준화가 차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54번. 확장된 마케팅 믹스 7피스 중 프로모션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광고죠. 그죠? 프로모션 자체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고. 그럼 광고와 가장 관련 있는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웹 전략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판매 수익이나 시설 설계, 판매 수익, 시설 설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광고 부분이어서 판매 촉진이나 인적 판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광고, 직접 마케팅, 홍보. 거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나 물리적 제품의 특징, 품질,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보증, 상품의 편의 제공, 브랜딩, 반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표준 가격, 가격 수준, 거래 조건, 차별화, 할인, 공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장소죠. 그죠? 어디에서 판매할 것인가, 경로나 범위, 그 다음에 구색을 어떻게 갖출 건가, 점포 입지가 어떻게 되는가, 배송, 보관, 재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직원의 훈련, 동기부여, 팀워크, 분업화, 업무 수행, 용모. 그래서 고객의 행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유형적인 증거, 물리적 증거죠. 그죠? 시설 설계나 환경 장비, 직원의 복장 이런 것들. 뭐 명함도 여기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활동의 흐름, 그 다음에 고객 컷, 뭐 서비스의 단계 수 이런 거, 고객 관여도가 프로세스예요. 정책의 절차나 제도적 장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고객 인지 프로그램 활용에 따른 장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인지 프로그램의 설명이 아닌 거죠. 그죠? 1번.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서비스 기업은 고객 각자의 개인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 정보 파일은 관계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초가 된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기존 고객 유지 측면이 아닌
우리 문장을 읽다가 조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잠재 고객 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 인지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 유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뒷문장이 다 없으면 맞는 거죠. 그죠? 측면 이 다까지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서비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을 파악하여 적절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적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브래디와 크로닌이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호작용 품질에 해당하는 것. 상호작용 품질은 처리시간과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상호작용 품질에는 태도, 행동, 처리시간 기억하시면 돼요. 각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결과 품질은 뭐죠?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전문성과 기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같은 경우는 편의성과 정책이 해당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57번은 서비스 실패 처리에 관련된 문제. 고객이 기대하는 공정성 유형 중 자, 종사원의 친절, 배려, 사과 등 서비스 제공자의 응대 태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호작용 공정성이죠. 자, 우리 여기에서 공정성의 분류가 여기에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의 분류가 우리가 뭐가 있었죠? 절차적 있었고요. 상호작용. 그 다음에 결과가 있었죠. 그죠?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다음 58번. 아커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 수행 6단계 중 다음 보기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포지셔닝 할 건데 누구한테 포지셔닝 할 거예요? 제안을 할 거예요. 우리 제품 써주세요.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해요. 라는 우리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1번에서 소비자를 확인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쟁자를 확인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먼저 누구에게 포지셔닝 할 건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1단계. 2단계에서는 경쟁자 인식, 평가, 분석을 통해 파악. 3단계는 이제 포지셔닝을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 위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4단계에서는 분석 수행. 그 다음 5단계에서는 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1번이 연결이 틀렸죠. 그죠? 여기서는 경쟁자를 확인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59번. 세분시장 유형과 관련해 다음 부분시장 도달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얘는 문제가요. 부분시장. 답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답이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딱 봐도 저는 답이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얘가 답이에요. 지문 안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 부분 시장 전략에는 시장 전문화, 제품 전문화, 단일 시장 집중 전략, 선택적 전문화는 모두 다 어디에 해당된다? 부분 시장 도달 전략. 전체 시장 도달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에 갈 건지 아니면 여러 제품으로 할 건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번.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네요.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만들 때는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를 명문화, 문서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뉴얼북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죠. 누구의 요구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영진과 직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또 5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뒷문장이 지금 틀렸죠. 이렇게.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 파트 지금 서론 문제 다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